집은 뭐 누워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뭐 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자, 질문 알려봅시다. 네. 부르세요. 번호들. 연습 문제 4번. 4번. 4번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뭐가 잘 안 됐습니까? 이게 기억하고 음. 니은이 맞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기억이 맞는 건 확실하고 음. 디귿이 틀린 것도 확실한데 음. 니은하고 리을이 니은부터 볼까요? 그럼 4번의 니은.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면 좋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곱인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인가요? 네. 그러니까 얘네 둘을 먼저 곱한 다음에 제곱해버리는 게 낫겠지. 간단하게 되면.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1분 뒤 도착이라는데. 알겠어요. 오라 그래. 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먼저 곱하는 거지. 합차.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의 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아니? 맞아요.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지 않나?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간단한가요? 네. 이게 이제 맞는 거고. 리을? 네. 리을이 문제다. 근데 리을은 하나밖에 공식이 없잖아, 사실. 네. 요거 뭐 다른 공식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길이면 뭐 누구나 아는 그거 아니야? 여기 사실 a제곱 b제곱 뭐 있어야 돼? 1 있어야 되지, 머리에. 1 있어야 되지. 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b 와야 돼.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고,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1 세제곱이다.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 a, b, c 이렇잖아. a, b, c 이렇게 가네? 아니? 아, 맞네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1 마마니까 마이너스 4 남으면서 마이너스 3이 답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맞았다 그런 얘기죠. 미표님도 저 뒤로 뒤로 가죠? 뒤에 뭐 있습니까? 남자친구 있어요 거기 뒤에? 몇 번이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5번. 5번도 간단하게 하려면 x-y랑 저 맨 뒤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제곱을 곱해주고 공식상 두 번째 있는 다항식이랑 세 번째 다항식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조금 간단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공식이잖아. 그럼 이게 뭐가 나오죠?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나오겠고, 이거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나올 거 아닐까 이렇게. 네. 그럼 곱하면 합차죠? 네. 그럼 x 6승 마이너스 y 6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무작정 전개하라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막 전개했을 때? 이거 저 두 개를 구했거든요. 근데 그걸 더해버렸어요. 저를 곱하는 건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지금 페이지 어디 하고 있냐면 2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아주고 있어요. 우리 연습 문제. 우리 희연이가 워낙 영상을 안 봐가지고 언젠가 영상을 보겠죠? 그 다음에가 몇 번을 하면 됩니까? 9번. 9번은 뭐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네. 곱셈공식 변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더한 거랑 보통 곱한 거를 구해야 되죠? 곱한 게 없네요. 곱한 거는 1인가요? 암산하니까 1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니까 암산하니까 1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A 세제곱, B 세제곱은 그냥 공식대로 하면 되고 A 4제곱, B 4제곱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얘 제곱하면 나오잖아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 그냥요? 아, 그렇네. 뭐 공식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제곱한 다음에 뭐만 빼주면 되는 거야? 2배의 A 제곱, B 제곱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얘는 뭐 A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 공식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4제곱 정도는. 집어넣으시면 3의 3승 마이너스 3의 1에다가 A니까 여기는 27 빼기 3인가? 9인가? 3, 3은 9인 것 같은데 3, 3은 9가 돼서 18인 것 같고 요거는 7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의 제곱 1의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49 빼기 2가 돼서 47이 됩니다. 2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65가 답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4성 만들어내는 게 어려웠어? 아, 네. 제곱 해놓은 거 제곱하면 나오잖아. 원리가 어차피 뭐 A제곱, B제곱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번. 10번 곱셈공식 변형은 잘 못하고 있다. 네. 약간 변형을 준 거네. 네. 이게 x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놨네요. 네. 제곱입니까? 그럼 일단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오는지는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개봤어요 이거? 이거 안 하고 뭐예요? 이거 전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개해보면 이거 전개 맞지? 얘 제곱할 테고 그럼 x 제곱이고 요 거 제곱하면 플러스 x 제곱분의 9고 곱한 다음에 2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네. 또 뒤에 것도 전개하면 9x의 제곱이고 x 제곱분의 1이고 곱한 다음에 2배니까 플러스 6이 돼서 20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전혀 안 되면 뭐 슬픈 이야기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10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2는 20이니까 10으로 다 약분해줘요. 10으로 다 약분해버리면은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10으로 다 약분해버리면 이거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2를 준 거죠. 이때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해서 2를 빼주면 되는데 이게 2니까 넘어가면 이게 4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또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뿔마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x 더하기 x분의 1 하나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이건 또 이제 얘 제곱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제 제곱해서 나오겠죠. 얘는 뭐 2라고 지금 구해줬고 얘는 얘 제곱하면 몇이야? 4죠? 네. 4 빼기 뭐 하면 되는 거야? 2 하면 나오겠죠? 얘가 얘고 얘는 2죠 지금? 네. 둘 다 2니까 더하면 4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공부합니까? 자, 그 다음에 28쪽에 이제 시역부터는 이제 너랑 나랑은 잘 모르겠다. 여기부터 근데 잘 못 푸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요. 한 개라도 풀면 다행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역부터는 어려워서 아마 5 풀었을 거라고 봐요,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나? 못 풀 거라고 내가. 자, 뭐 미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지 않니? 네. 그죠? A, B, X, Y인데 둘 다 더하고 곱한 거를 줬어요. 일단 곱셈공식 변형을 위해서 깔끔하게 줬다. M은 AX 더하기 BY가 되겠고요. N은 BX 더하기 AY가 됩니다. 세제곱 하라 그랬잖아. 네. 그럼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는
얘 세제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공식이 있지 않아요? 세제곱하면? 해봤어요? 네. 응. m을 먼저 구한 다음에 세제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세제곱은 여기 세제곱하면 되잖아. m 세제곱이니까. 여기다 세제곱하면은 뭐 이렇게 세제곱 될 거 아닙니까? n 세제곱하면 세제곱하면 되잖아. 아니? 맞아요. 뭐 그러면 공식이 있지 않아? 세제곱 공식은? 네. 뭐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a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3배의 앞에 거 제곱해준 다음에 뒤에 거 곱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한 번 곱해주고 뒤에 거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세제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배웠던 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 잘 묶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겠지? b 세제곱 x 세제곱 되겠고 3배의 b제곱 x제곱에 ay 곱해지겠고 또 3배의 bx 곱하고 a제곱 y제곱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a세제곱 y세제곱 곱해지겠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기서 공통인수들이 이렇게 있어 보일 텐데 이거를 이제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a세제곱 b세제곱 묶여 안 묶여? 웃겨요. 그러나 x세제곱 묶였죠? 그래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으로 x세제곱 묶이는 거 같고 여기도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으로 x세제곱 y세제곱 묶여 안 묶여? 웃겨요. 묶여죠? 똑같이 묶여요 맨 뒤에 여기만 좀 조심합시다. 여기만 요 가운데만 지금 여기 더하는 거 끝은 됐다 치고 그러면은 여기가 뭐로 묶일까 봤더니 이게 그 3axby로 묶인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여기가 첫 위에 거를 뭐로 묶인다고? 3axby로 이렇게 묶이는데 여기서 뭐가 남냐? 여기서 ax가 남아요. 여기서 뭐가 남냐? by가 남겠죠.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묶이냐면 3bxay 3bxay로 묶이는데 여기서 또 뭐가 남냐? bx가 남고 여기서 누가 남냐면 ay가 남습니다.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얘가 똑같지 않냐? 네. 그치? 왜냐면 a, b, x, y 다 있잖아. 네. 그래서 요거를 묶어버리면 결론은 요 아래만 묶어보면 3 a, b, x, y로 그냥 할게요. 여기서 ax랑 bx가 있고 또 ay랑 by가 있는 걸 묶인다 안 묶인다? 묶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냐? x로 a 더하기 b의 x고 여기는 a 더하기 b의 y죠? 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묶이는 거죠?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y 이렇게 묶인다 안 묶인다? 묶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묶은 거를 다 써볼게요. 이쁘게. 아우 좀 계산이 조금 그지 같긴 하지만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이었을 때 일단 여기부터 여기도 묶이죠? 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묶으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써볼게요. 자 이쪽 묶어줬고요. 여기도 3abxy에다가 a 더하기 b x 더하기 y를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한 겁니다. 노바다에서 결론은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누구만 구하면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고 x 더하기 y는 3이고 곱한 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 3이 있고 이제 요거 세제곱만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뭐 못 구할 수가 없죠. 뭐 좀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귀찮게 하긴 했지만 결론은 요 문제예요. 노가다시킨 문제죠 우리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려면 식을 잘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에 대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특히 희은이 연산이 느린데 많이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지름길 같은 게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a세제곱 b세제곱 구해볼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곱한 거
1에다가 더한 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플러스 y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에 곱한 거가 마이너스 1 더한 게 3 그래서 27 더하기 9가 돼서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36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72 여기 플러스 바뀌겠죠? 9이 18이 됐네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54? 뭐 이렇게 되나봐요. 계산이 틀렸으면 되게 슬퍼질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죠? 네. 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네. 뭐가 다 문제죠? 네. 그래서 시력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고생문식을 잘 익혔는지 인수분해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지 이 노가다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가다만이 할 길이다. 그러면서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7번도 못 풀었죠? 네. 이것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나오죠? 0.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나와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뭐가 되죠? ab, bc, ca니까 이게 0이잖아. 이게 3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b, b, c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a, b, b, c, c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랑 얘를 통해서 얘를 준 거죠, 지금. 그 다음 4제곱을 만드는 거니까 4제곱은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제곱해서 2배의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거를 이제 만들어낸 문제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되게 귀찮게 구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몇 번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유형편에도 나오고 개념편에도 유형 문제 있거든요. 이게 기억나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 제곱해서 구했거든. 그것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귀찮은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얘는 알잖아. 몇이야?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2 네모 얘를 구하면 돼요. 그거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예요. 걔를 또 구해야 돼요. 아우 귀찮아. 그래서 이거 구하는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어떻게 구했냐? 이거는 A, B, B, C, C,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 B, 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요. 두 개씩 곱해서 빼주면 이렇게 나와요. 다행스럽게도 얘가 0이기 때문에 뭐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거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과 똑같아요. 뭐가 나오냐면 4분의 9가 나옵니다.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4분의 9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9 빼기 2분의 9가 돼서 2분의 9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있나요? 답이? 네. 5번에 있네요. 됐죠? 네. 그럼 귀찮죠? 네. 뭐 이런 문제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풀면 잘 못 푸는 문제들인데 연습하다 보면 패턴이 어느 정도 있어서 풀립니다. 18번 문제도 별로 이렇게 풀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18번은 보통 이렇게 A 더하기 B 나오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나오고, 그 다음에 AC 플러스 A 나오면, 보통 이 뒷부분은 지금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A 더하기 B를 마이너스 C 이렇게 바꾸고,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로 바꾸고, C 더하기 A는 마이너스 B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다 뺄 수 있죠. 마이너스 다 빼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AB에 뭐 C 더하기 1, 마이너스 BC에 A 더하기 1, 마이너스 CA에 B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ABC, ABC니까 마이너스 3ABC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얘는 줬어요. 마이너스 9라고 준 거죠. 마이너스 9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ABC만 구하면 돼요. 이게 또 귀찮죠? 안 귀찮아요? 그 공식 있잖아. A세제곱 B세제곱 써가지고 구하는 공식. 이게 다 귀찮은 공식이에요. 길게 돌아가죠? 이게 공식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돌려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빡세요. 그래서 이 공식도 써야 되죠.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플러스 3ABC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BC를 구해내야 돼요. 다 줬어요. 얘가 마 1이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마 1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내야 되죠. 뭐로 구해내면 되냐? 얘랑 얘가 마일인 거. A, B, B, C, C가 마일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 B, B, C, C인데 이게 마이너스 9예요. 이게 몇이 나오냐? 1 더하기 18이어서 19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19가 되는 거죠. 얘가 19. 빼기 마이너스 9를 빼면 되죠? 플러스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3ABC가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게 28인가? 네. 이게 마이너스 28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어가면 27이 나오겠고 3ABC가 되니까 ABC는 3으로 나누니까 9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9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3에다가 9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9니까 답은 마이너스 18이다. 1번이 됩니다. 좀 쉽지는 않은 문제들이죠, 다. 이게 뭐 앞에 거 다 풀고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친구들은 뭐 실력에 도전할 만하게 이제 자격을 얻는 거고, 그렇다고 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걸 다 풀어놓고 적절히 복습을 했다면 이제 들으면 이해는 된다. 연습하면 되는 거고, 앞에가 잘 안 됐어요. 뭐 들으면 뭐 뭔 소리 하냐, 뭐 멍멍이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슬프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진도 되게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안 되잖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영수를 맨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학은 계속 수업 듣고 복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 이게 되는 애들만 수학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면 선행을 많이 돌려가지고 중간에 좀 빈 부분이 있어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뭐 좀 빈 부분을 다시 채울 수 있던지, 그래야지 이해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시험 때문에 뭐 대충 공부하고 이래가지고는 고등학교 수학은 사실 잘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수학을 던지는 거예요. 투포자가 되는 이유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공부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투포자 애들은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내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학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있잖아. 이때 애들이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의 고등학교 수업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 양을 차지하고 수학을 던지고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많이 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그냥 수학 던집니다, 무조건. 아예 포기해요. 왜냐면 그만큼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순간 이제 대학교는 저 멀리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습관들을 좀 들이려고 조금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겠고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중학교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조금 많이 해놓으면 좋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시키는 거죠. 뭐 나는 뭐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도 공부하지 않고 수학만 할 거다.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학만 하면은 대학교를 잘 갈 수가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을 대부분 선행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고등점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나는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망했어요. 자,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차수를 낮게 하는 문제인데 이게 0이잖아요. 네. 얘로 나누는 거예요. 얘로 나누면 얘보다 차수가 낮아지면 나머지가 남겠죠. 0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랑 얘랑 같은 거예요. 그 차수를 떨굽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요, 이렇게. 자, 이 방법을 써서 우리가 많이 차수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눗셈을 통해서. 0이 되는 나눗셈을 통해서 차수를 낮출 수 있다. 이거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수를 낮출 때 우리가 나눗셈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나누면 되겠죠. 직접 나누기.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1 있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겠고 플러스 3이 되겠죠. 빼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4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몇인 거야? 0이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온다? 4가 되는 거죠. 0인 거로 나눴을 때 이렇게 차수를 낮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낮아지잖아. 1차 이하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차수가 낮아지면 계산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차수를 많이 낮춥니다. 나눗셈을 이용해서 0이 되는 걸 통해서. 문제가 아주 심플해졌죠? 이거는 계산 자체가 뭐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까지 다 푼 게 되는 거죠. 집에서 열심히 숙제를 해서 다 풀었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1단원이 끝난 거야. 뭐 나는 1단원이 끝났지만 여러분은 안 끝났을 수도 있겠죠. 앞에 막 비어있고 뭐 국생 공식도 잘 안 돼 있고 구성 잘 안 돼 있으면 계속 보면서 외우세요. 또 까먹을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내가 국생 공식이랑 구성 공식 변형 테스트를 지금 보면 우리 희원이 통과 가능합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외웠다가 까먹고 외웠다가 까먹고 해서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컴퓨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새기면 안정적으로 쓰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사람 머리가 이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슬프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뭐 할 것 같아? 우리 다음 단원을 이제 나가야 되겠죠? 조금 설명을 하고 쉬는 시간 갖겠고 여기부터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2단원부터는 1단원처럼 노가다가 없어요. 와, 그죠? 1단원은 진짜로 사실은 딱 얘기해서 국생문식 변형의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엄청난 어려운 개념은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개하면 나오고요.
아니면 전개가 어렵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초등학교 애들도 하는데 전개는 뭐 어렵다고 할 수 없잖아. 단지 이제 공식이 많이 외워야 되겠고 그 고생nom식 변형을 또 외우고 그걸 익히기 위해서 많이 연습해야 되고 이런 강력한 노가다가 많이 포함된 부분이 1단원이에요. 그래서 1단원 애들이 겁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겁나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나간다? 바람과 같이 나간다. 이제 하나도 선행을 안 하고 했던 친구들은 일단 1단원 지나갈 때부터 던져요. 수학을. 그냥 학교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아서 외워봐. 뭐 기다려주지도 않죠. 저 멀리 가 있죠. 시험 범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네 시험은 여러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1단원 할 때, 그럼 1단원 느낀 점이 있죠. 아, 중학교 수학은 정말로 귀여웠구나. 복잡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고등학교 수학 조금만 해봐도 중학교 때 뭐 수학은 귀여워요, 되게. 선생님이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 이제 모든 학년 다 가르치잖아. 지금 내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년이 뭐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그 문제집만 하더라도 엄청나겠죠. 맞아, 맞아. 하지만 뭐 선생님 당연하겠지만 어떤 문제집도 풀고 오진 않죠. 그 얘기는 뭐죠? 보면은 개념을 가지고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선생님 뭐 기본적으로 교사용도 안 써요. 잘. 그냥 이런 똑같은 문제집이에요. 아무것도 안 풀려 있습니다. 계산이 틀릴 수 있다. 선생님 단점 뭐다? 계산이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잘 안 틀리는데 선생님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뭐 몸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면 이제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또 들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더 이제 실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뭐 계산은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저렇게 풀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수학이 독하기 어려운 점은 해설지를 보면 왜 그렇게 풀었는지가 안 나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독학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워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 외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수학은 독학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더 독학을 하면 안 돼요. 왜일까? 왜 것 같습니까, 우리? 안 그래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수학이라는 학문인데 혼자 독학하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된다, 안 줄여야 된다? 줄여야 돼. 왜냐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붙잡고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수학 학원에서 맨날 붙잡아놓고 뭐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 뭐 수학 성적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미래는 밝지가 않아요. 망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고등학교 때는 안 돼요. 무작정 많이 잡아놓은 데가 좋은 데다. 뭐 이럴 수 있지. 집에 가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잡아놓기라도 해야 돼. 뭐 그러면 뭐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얘는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맨날 수학만 잡아놔서 다른 공부는 전혀 못하고 있어. 그럼 얘는 대학을 잘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애들이 집에서 공부 더럽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과목들 다 밸런스 있게 다 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학교를 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마구잡이로 맨날 부르고 뭐 집에 못 가네 이러고 있으면 일단 좋은 대학은 끝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겠니? 네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수학에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멍청하게 공부도 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 시간에 자주 빠져요. 두 번째, 꼭 여기 오기 직전에 수학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든지. 이러면 벌써 내가 수업을 듣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해됐던 게 까먹어요.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뭐 따지고 싶으면은 만드신 분한테 가서 따지시고요. 내가 만들진 않았으니까 사람을.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까먹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복습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된 상태로 내가 빠르게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 있은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오늘 했더니 다음날 영어네. 영어 숙제하기 바빠. 수학 다 제껴. 나중에 해버리면 수학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억이 안 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조금 공부하는 애들은 영상을 찾아보면서 공부하요. 그냥 하는 애들은 몰라 뭐 대충 풀어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망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듣고 웬만하면 당일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는 거를 다음날 넘어가기까지 하는 거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까먹기 전에 최대한 복습을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말고 복습하고 가시면 돼요. 개념 복습은 다 해놓고서 증명도 다 해보고 이해되는 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숙제는 나중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몸에 익히는 거죠. 언제? 중학교 때 익히면 고등학교 때 편하겠다 안 편하겠어? 편한 거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처음부터 수시가 들어간단 말이야. 첫 번째 중간고사부터 시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연습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2학년 때부터 잘하면 되겠지? 뭐 이게 안 돼요. 그럼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벌써 연습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고등학교 시전에 딱 들어가면 곧바로 성적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수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말이 뭐 이상하거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전혀 당연한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거를 미리 접하게 하는 거. 왜냐면 얘기해봤자 이게 뭐든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보자면 지금 한 단원이 끝났어요. 이게 몇 단원이 중간고사 시험법이라고요? 6단원. 그게 한 달 반 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어물쩍 놀고 막 중학교 때는 사실 진도 별로 안 나가잖아. 솔직히 따끔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시험 때만 막 붙잡아놓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고등학교 때는 그게 자체가 불가능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시험 때만 공부하겠다? 그냥 제끼면 돼요. 걔는 이제 저 멀리 갔어요 벌써. 그냥 평소에 계속 국영수를 하고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교권 성적이 나와서 2인 서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렁설렁 공부해서 갈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나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냥 대충 공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 방법 있었으면 내 밑에 지금 한 10만 명이 다 모여 있겠죠. 다 설렁설렁.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름길을 알릴 수도 있겠지만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 거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쉽지 않다. 수학 공부가. 자, 등식 설명하고 확률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희은이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대학을 가고 싶다. 결정했으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날먹을 다 좋아하더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 날로 먹기라는 마음이 있잖아. 공부는 안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게 수학에서 안 돼요. 정말 미안한데 안 돼요. 정말 미안해요. 약간 천재적인 애들이 되는 애가 거의 있는데 거의 극소수고요. 그런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제대로 공부했던 애들이 다 잘해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먹을 노릴 수 있겠죠?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내가 수많은 애들을 가르쳤지만 날먹이 되는 애들은 극소수의 정말로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 그리고 여자애들 중에서 거의 본 적이 없다. 정말 미안하지만 수학이 약간 논리적인 학문이어서 거의 남자애들 중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맨날 이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일단 첫 번째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자친구들이요 생각보다 체력이 약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따라잡혀 남자애들한테.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앉아있는데 얘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앉아만 있는 거야. 공부량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상위권으로 가면 공부 시간으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양을 봐요. 1시간 동안 이만큼 공부했나.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앉아만 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늘려야 돼. 이거 늘려야 되거든요. 집중력을 올린다고 하죠. 머리는 안 좋아져요. 미안해요. 머리는 뭐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논리적인 머리 좋아질 수 있어요. 수학하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우리 희연이가 이제 충격적인 말을 했죠. 이제 그죠? 선생님 앞에서 쟤는 젊으니까 3시간, 4시간씩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하겠지만 그 정도 앉아있는 게 몸에 배어있는 애들이 계속 배워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세요. 선생님 도와줄 테니까요. 또 집중력 올리는 것도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해줄게요. 공부했던 얘기들도 좀 해주고 이제 여러분 졸리고 재미없을 때. 자, 우리가 등호가 포함된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호가 포함된 식을 뭐라고 부를까요? 등식이라고 불러요. 등식. 야, 제대로 배웠네요. 자, 그럼 등식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 희연아? 등식에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배운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해도 돼요. 막 던지는 거죠. 돼요. 항등식? 그냥 등식? 그냥 등식도 있겠지만 등식을 좀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정식. 방정식 잘 모르나요? 엄청나게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두 번째가 뭐가 있다? 항등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난 방정식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항등식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빨리 얘기하세요. 됐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럼 방정식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게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문자가 x라면 이걸 우리가 근 또는 해라고 불렀죠. 방정식의 목적은 뭐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해와 근을 찾는 거죠. 2차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뭘 찾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 해를 찾는 거예요. 그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도 근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2차 방정식도 근을 찾는 방법을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운다는 거죠. 이게 방정식의 우리가 푸는 목적이에요. 뭐 이해되나요?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오케이? 그럼 항등식은 뭐냐? 이 참이 되는 x값이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참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모든 실수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항등식은 근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은 중요하지 않아. 항상 성립하잖아. 모든 실수가 근이야. 이걸 왜 구합니까? 그럼 얘는 항등식은 근과 해를 구하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얘는 과연 뭐를 찾는 게 목적일 것이냐가 달라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 우리가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 문자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문자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개수라고 불렀죠.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이 개수를 몰라. 모를 때 우리가 이 개수를 뭐라 부르냐? 한문으로 미정, 정의지지 않았다 해서 이 개수 이렇게 문자로 나와. 문자로 나오면 이런 개수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미정개수라고 불러요. 개수인데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미정개수. 그러니까 항등식은 뭐냐면 이 식이 항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정개수를 찾아라 이거예요. 자, 얘는 누굴 찾는 게 목적이다? 미정개수를 찾는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해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항상 성립하는데 해를 왜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기 위해서 뭐를 찾아라? 이런 미정계수들을 찾아라. 이게 항등식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 같아?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근데 오늘 배우게 될 거는 어디를 배울 거냐? 요 두 번째인 항등식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겠다. 이거죠. 괜찮아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항등식이 되게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왜냐? 우리에겐 누가 있다? 0이 있다. 왜 0은 되게 중요할까? 라고 한다면 내가 얘를 항등식이 되게 하고 싶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ax 더하기 b가 0이야.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해야 돼.
한글로 많았는데, 자, 봐봐. 이게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려면, x랑 곱해주는 걸 뭘 만들면 되냐면, 0을 만들면 돼요. 왜냐? 0이랑은 뭐랑 곱해줘도 다 뭐가 되죠? 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0 곱하기 x가 되고, 이 b도 0이 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이게 항등식이 된다는 거죠.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의 마법을 쓰는 거죠. 왜냐? 0과 곱하면 다 0이니까. 뭐를 곱했던 간에 다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미정계수들이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뭐 2차식이었대 이렇게. 얘도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얘가 다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다 0이 되면 되는 거야. 계수들. 그러면 x에 뭐를 집어도 항상 성립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항등식 되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0 돼야 되니까 A랑 뭐랑 같아야 돼? A 프라임 같아야 되고 B랑 B 프라임 같아야 되고 C랑 C 프라임 같으면 항등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 넘기면은 어차피 어떻게 되죠? 한쪽으로 다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 얘가 0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둘이 같고 둘이 같고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어려워요? 들으면 너무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쉴 텐데 결론은 항등식의 목적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근과 해를 찾을 필요가 없겠고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그 미정계수 이런 미정계수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학문이 오늘 배우게 되는 항등식 부분이 되겠다. 그러면 이런 미정계수들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를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 이제 두 가지를 쉬었다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미정계수법인데 미정계수법이라고 이제 부르죠.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에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이름은 잘 졌어요. 만족스러워요. 얘는 조리제법에 비하면 아주 잘 졌다. 그러니까 계수비교법은 계수를 비교하겠다는 거. 뭐 이렇게 항등식이에요. 3x 더하기 b가 뭐랑 같다고 했냐면 ax 더하기 2랑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항등식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이 항등식이 되려면 아까 전에 했겠지만 이 1차항의 계수는 1차항의 계수끼리 서로 비교해서 같아야 되겠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계수를 비교한다. 그래서 계수비교법이에요. 괜찮죠 여러분? 그럼 이제 a는 뭐가 되는 거죠? 이 항등식이 되면 3이 되겠고 b는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수비교법입니다. 그럼 계수비교법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예요. 계수를 비교하려면 차수들끼리 비교되니까 이쁘게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고 뭐 y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면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식의 정리에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여기서 쓰려고 이제 배우는 거죠. 다 배우면 다 쓰려고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대입법은 뭐를 대입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똑같은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잖아. x에다가. 왜냐면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럼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0이고 여기 B 잡으면 뭐 남죠? B 남죠. 우면 뭐 남죠? 네, B 그렇게 구하는 거죠.
B가 나왔다면 또 대입해요. 이번엔 A에다가 뭐 대입할 거냐면 X에다가 1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3 더하기 2가 되겠고 우변은 A 더하기 2니까 A는 또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수치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 수치 대입법. 중요한 거는 수치는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다 뭐 100 집어넣고 이러면 이상한 거죠. 계산 간단해지는 거 대입해야 되겠죠? 막 해서 만 대입하고 이러면 조금 뭐 답은 나오겠지만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괜히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수치 대입법이에요. 이러면 괜찮죠? 그죠? 합리적이죠? 이러면 잘 졌다. 자, 이게 미정계수 찾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어떨 때는 이게 간단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떨 때는 이게 간단할 수 있어요. 적절히 이제 대입을 해서 미정계수를 찾아게 되면 이번 단원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뭐라 나왔냐? 4번. 연산은 뭐라 나왔죠? 4번에? 미정계수법 다음에 4번에 뭐라 나와있죠?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인데 근데 나눗셈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냐? A라는 다항식을 B의 다항식을 나눠주면 몫씩 주고 나머지는 몇이다? I라고 할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슨 식이 된다고?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좌우가 똑같은 식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적인 이런 표현이 대표적인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런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 없다? 그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입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로 띠리링 연결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뭐를 배우고 왔죠? 다항식의 연산에서 뭘 배우고 왔죠? 나눗셈. 나오죠. 나눗셈과 항등식 배우면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된다? 나머지 정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연결이 되면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센스가 있는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예제를 들면 대표적인 예제로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다를 뭐로 나눴다면 직접 나눌 때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눴는데 이때 몫은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서 뭔가 개수들을 하나 모르게 미정계수를 두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죠. 그럼 얘를 이제 찾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여기가 A라고 쳐봐. 첫 번째는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1을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1을 갖다 해서 A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얘를 전개해서 1창의 개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해서 계수비교법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의 개념입니다. 어렵나요? 다 했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풀어볼 거냐면 개념 체크에 1, 2, 3번이 다 있죠? 개념 체크에 지금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 항등식 넌 누구? 미정계수는 어떻게 찾아야 되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항등식은 금방 찾았죠? 시연아 몇 번이 답이냐? 항등식? 어려워요? 뭐 양쪽 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냉자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 똑같은 게 뭡니까? 전개 빨리 안 됩니까? 전개는 똑같은데. 리은도 똑같고 리을도 안 똑같아? 리은도 똑같은 것 같은데? 좌변 우변? 리을도 똑같지 않아요? 네. 리을도 전개하면 똑같이 나오지 않나요? 네. 응. 답은 리은과 리을이 되겠죠. 이게 빨리 전개가 안 됩니까? 연습 좀 시켜야겠네. 우리 1번의 개념 체크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뭐로 만들어주면 되는지 아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0, x제곱의 개수도 0, x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이 돼야 되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항등식이 된다. 2번은 뭐 개수 비교법 쓰면 되겠죠? 굳이 안 넘겨도. 자, 이거는 이제 개수 비교법 하라고 이쁘게 좌변과 우변의 내림차순 정리를 이쁘게 해줬어요. 자, C는 뭐죠? 3, C는 3이죠. A는 1, 1, B는 5. 암산 가능하죠? 이 정도는? 불가능한가요? 너무 어렵나요? 암산?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자, 3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자, 실제적으로 이거는 항등식인데 개수 비교법보다는 수치 대입법이 더 쉬워요. 왜 그러냐? 이걸 개수 비교법 쓰려면 얘를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은 개수 비교법으로 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을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x 더하기 bx니까 좌변이 a 더하기 b에 x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돼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개수 비교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가장 해야 될 건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비교하기 어렵잖아. 근데 저 천재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죠? 우리 어떻게 연애 잘 보이냐? 네. 내림차순 정리하면 보이죠? 안 해도 보이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정리하지 않아도 다 보인다. 개수가 매지가 있죠. 너무 옛날 얘기인가 매지가 아니라. 하여튼간에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뭐죠? a 더하기 b는 뭐가 되는 거냐? 연설아 1이 1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5가 되는 거죠. 연방을 통해서 a, b를 이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게 되면 3b는 6이니까 b는 2가 나오고 있고 b 2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개수 비교법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수치대입법이 더 쉬워요. 자, 볼까요? 자, 이제 이번엔 수치대입법 풀 거예요. 이번은 수치대입법. 이건 이제 수치대입법이 더 간단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B를 없애면 쉽죠? 그럼 B를 어떻게 없애냐? B랑 곱하는 거가 0이 되도록 X값에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되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A가 남아요, 좌변. 얘는 0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만약에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1이죠. 그래서 1을 대입합니다. 그럼 1을 대입하면 얘 사라져요. 얘 1 대입하면 1 더하기 3이죠. 3b예요. 좌변은 3b. 우변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5니까 6이 됩니다. b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죠. 답은 똑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계산은 이번에는 수치 대입법이 더 간단했다 안 간단했다? 간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여기서는 어떤 거 쓰는 게 더 간단할지를 판단해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풀다 보면 이제 어떤 때 더 간단한 게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누가 보더라도 1번보다는 2번인 수치대입법이 훨씬 간단하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1번이 간단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죠? 뭐 이거는 뭐 전개도 해야 되고 내림차순 정리도 해야 되고 연방까지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대입하니까 휴!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수치대입법이 간단한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좀 더 많아요. 수치대입법이 간단한 쪽이. 그래서 웬만하면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으면 수치대입법으로 풀고 안 됐을 때 슬프지만 어디로 가야 된다? 개수비교법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개수비교법으로 가려면 슬프지만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개에서 노가다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내가 선생님 지금까지 풀어보다 보니까. 자, 난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어렵다, 지금. 이 항등식도 너무 어렵고, 비정계수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게 너무 스펙터클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희연이 괜찮냐?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알겠지만 1단원에 비해서 외울 거는 거의 없죠. 뭐 고상문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아닌가요? 뭐 있었어요? 거의 외울 게 없죠 지금. 뭐 외울 거는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 있다. 미정계수법 그 정도밖에 없네요. 그죠? 너무 좋죠? 안 좋나요? 1단원 다시 또 외워질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네, 그렇죠? 뭐 자, 1단원이 약간 고비 같은 느낌이 좀 있죠. 1단원 이제 공부할 때 되게 싫어합니다. 다 똑같아요. 선생님도 싫어했고, 우리 희연이도 싫어할 거고, 연진도 싫어할 거고, 다 싫어하지만 어차피 겪어야 될 슬픔이다. 다 겪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 겪으면 슬프겠지만 다 같이 겪어야 된다.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자, 1번에 등식이 주어졌습니다. kx 더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d는 여기서는 등식에서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실수 x 임의의 실수 x에 성립한다. 1번은 x에 대한 무슨 식이죠? 항등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x에 대한 항등식이었다. 이미 x에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x만 문자로 보는 거죠. 나머지 문자는 다 개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x를 찾아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x로 묶으면 k-a에 x가 돼.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알겠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겠죠. 뭐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이제 k-a가 아니라 k랑 얘랑 같은 거예요. k 대신에 a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뭐 여기서 k 집어넣어도 되고 3k-4k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돼요. k가 마이너스면 a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입법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번엔 뭐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이번에서 k값, 임의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2번은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문자가 바뀌었네요. 자,
무슨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막 무조건 x로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항상 우리 x에 익숙해져 있잖아. x에 대한 항등식을 생각하면 안 되고 문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희연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 써있잖아. 잘 못해요. 그래,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된다고요.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만 문자로 보는 거죠. 얘하고 얘가 첫 번째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4의 k로 묶이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 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상수항인 거죠. 그 다음에 개수들을 다 뭐로 만들면 된다? 0으로 만들면 된다. 그치?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 다음에 x는 뭐가 되겠죠? 분명 당연하겠지만 4가 되겠죠. 여기다 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원리 자체는 다 이거예요. 측정리하면 여러분들 어떤 문자의 항등식인지 잘 봐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x라고 봤다가는 집에 갈 수 있다. 조심해라.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문제들 중에서 1-1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1-1번. 너무 빨리 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빨리 나가면 슬퍼할 사람이 있죠. 지금 없는 우리 태민이가 아주 슬퍼하겠죠. 영상은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방학이라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주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드라마 정주행도 아닌데 선생님 제가 할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드라마도 정주행하기 쉽지 않은데 선생님 무슨 수학 공부를 정주행을 합니까? 하지만 정주행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하지만 집에선 보지 않을 것 같다. 와서 봐도 돼요.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니까 kx 마이너스 ky 2k 그래서 x 빼기 y 더하기 2에 k로 묶이겠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이다 라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렵나요? 그래서 x 빼기 y 더하기 2는 0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첫 번째 거에다가 2배 줘서 가감법으로 풉시다. 2x 빼기 2y 더하기 4는 0이니까 두 개를 더합니다. 없어지고 더하면 y, 더하면 플러스 1은 0, y는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x는 마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x, y에 대해서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x, y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문자 하나만 내림차순 정리가 x로도 묶어주고 y로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그 다음에 1-3번은 문제 약간 바뀌었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들어간다고 했잖아. 일단 1을 집어넣어요. 이게 방정식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3번은 x에다 일단 1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방정식이니까 일단 1을 집어넣어. 근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 풀면 끝납니다. 이게 1-3번이에요. 안 풀어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힌트들은 다 줬어요. 방정식이어서 글에 대입한다. 그 다음에 항등식으로 바뀌었다. K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과 콜라보레이션을 좀 시켜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필수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2번에는 이제 미정계수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죠? 내가 계수비교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수치대입법을 쓸 것이냐. 1번을 보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다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 아닙니다. 얘는 슬프지만 수치대입법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는 뭐를 쓸 수밖에 없다? 계수비교법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가 0이 되면 다 0이 돼요. 없어져요.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전개해서 좌변을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수치대입법 쓰기 어려워서. 전개하면은 a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니까 3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a 2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되고 c는 마6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계수비교법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2번은 수치대입법이 좀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굳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만 살리고 싶잖아. 그럼 얘네들이 B하고 C가 사라지면 되는데 X가 지금 공통이죠. 그러니까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 0 집어넣으면 돼요. A만 살리고 싶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네 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치대입법을 풀 겁니다. X에다 뭐 대입한다? 0 대입한다. 그러면 얘 0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좌변이 됩니다. 얘는 사라져요.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는 0 대입하면 뭐가 남죠? 마이너스 4가 남죠.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자, a는 2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b를 살리고 싶어. 그럼 공통된 게 뭐냐? x 플러스 2죠, 얘네 둘이. 그럼 얘가 x를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b만 살아남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면 6b가 됩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없어져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4 없어지니까 6b는 6이니까 b는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이 공통인 게 X-니까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X에 1 대입하면 얘네 사라지겠죠, A, B가? 그럼 얘만 남겠죠? 이렇게 수치 대입하는 겁니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1 대입하면 1 더하기 곱하기 3이니까 3C에 좌변이. 1 대입하면 1 빼기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럼 C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풀어보냐면 2-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계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을 활용해서 2-1번을 한번 연습해봐라. 차근차근. 우리 희은이가 계속 우리가 토요일에 보게 되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 그럼 월요일날 와서 여기서 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이 계속 수업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선생님 물어보면 되는데 나한테 이제 물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바깥에 누가 계시죠? 알바쌤들한테 이제 좀 물어봐가지고 일단은 집에서는 영상을 안 보겠죠? 볼 확률이 있을까요? 희연아? 어렵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못 오게 되면 항상 월요일은 와가지고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업을 와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토요일 못 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그걸 이제 보강해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와서 들으면 확실히 이해하기가 쉬워. 라이브로 듣는 게. 맞아 안 맞아 희연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뭐 당연히 라이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수학은 비대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해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보조적인 스타일인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희연이가 못 온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쓸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는 거고 와서 듣는 게 가장 좋아요. 라이브로. 그지 연산아? 뭐 그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 풀어보라겠죠? 문제 2-1번. 문제 2-1번을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숨도 너무 많이 안 나갈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수치대법이 안 되면 슬프지만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쓰셔야 됩니다. 슬프지만 그게 운명이다. 잘 풀리고 있냐? 우리 연설아? 2-1번에 1번부터 막혔어요? 뭐 써야 될 것 같아 이거는? 1번은 풀었는데 2번? 네. 수치대입법 하고 싶어? 네. A만 살리고 싶으면 BC에 X 곱해져 있는 것 중에서 공통된 거 찾아가지고 영대도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BC에 곱해져 있는 거 X-2 아니야? 둘 다? 네. X에 2 대입하면 BC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야? 맞아요. A 살리고 싶으면 BC랑 곱해진 것들 중에서 영대계, 공통되게 만든 X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수치 대입해서. 네. 그런 식으로 뭐 A도 살리고 싶으면 A 살리고 B 살리고 싶으면 A하고 C에서 곱해진 것 중에서 공통된 거 X죠? X에 영대입하면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수치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뭐 이거 푸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 왼쪽에 내가 풀어놨는데 지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놨죠. 그래서 A 살려놓기 위해서 어떤 거를 대입했고 B 살려놓기 위해서 어떤 거를 대입했고 X에다가 C만 살려놓기 위해서 X에다가 뭘 대입했는지를 보시면 이제 저 원리를 통해서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시켜보면 선생님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선생님만 빨리 나가게 되더라고요. 빨리 나가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랑 조금 더 친숙해지고 이런 공부 방법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지만 이제 중학교 때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쉽지 않나 봐요. 근데 저기 왜 마이너스 4예요? 어디? 이거? 여기. 이거? 네. 0 대입하면 0, 0이니까 얼마 남을 거예요? 아. 우변에다가도 X에다 대입해야 돼요? 우변에는 안 대입했어요? 네. X에다가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차별하시면 큰일 납니다. 좌변과 우변에 있는 X를 차별하시면 큰일 나요. 모든 X는 같은 겁니다.
차별하면 큰일 난다. 우리 희연이 좀 되냐? 1번은 풀었는데 2번이 안 된다. 자,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2번을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선생님 저는 전기에서 노가다 하는 게 편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2-1번에 2번으로 가서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다. 내가 만약에 a를 살려놓고 싶으면 이 b랑 곱해지는 것들을 잘 보세요. a를 살려놓고 싶으면 얘네들의 0을 만들어내는데 공통된 게 뭐야? x-2잖아.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얘네들이 사라지겠어? x에다 2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a를 살리고 싶으면 이 bc랑 곱해지는 거를 0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x-1 공통이란 말이야. x에다 2 대입하면은 a만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x에다 2를 대입해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여기 2 대입하면 2하고 2 더하기 1 하면 3이죠. 6a가 남는 거야. 다 사라지죠. 왜냐면 2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는 거죠. 2에 제곱하면 4, 2, 4, 4, 12가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b를 살리고 싶어. b를 살리고 싶으면 당연하겠지만 얘랑 얘랑 공통된 걸 보세요. 뭐가 공통됐죠? x가 공통됐죠? 그러니까 x에다 뭐 대입하면 사라지는 거야? 0 대입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b만 살아남겠죠? x 0 대입해요. 그럼 얘 사라지죠? 얘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0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b가 남죠. 얘는 없어지겠죠?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다? 우변은 4가 남겠죠? 0, 0 대입하면 4만 남겠죠? 그럼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지막으로 c를 살려놓고 싶어. 그러면 공통된 게 얘랑 얘랑 보니까 x 더하기 1이 공통된 거예요.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예요. 얘를 0을 시키는 걸 대입하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마3이죠. 3c가 나오는 거죠. 4변.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해요. 1 빼기 2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여기 3이 되는 거죠. c는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수치의 대입법입니다. 결론은 여기도 0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0을 만들어주면 0이랑 곱하면 다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러니까 항등식에서는 0을 곱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이해가 됩니까? 대충? 뭐 대입할 때 아까 전에 연선이가 좌변 x에다 대입했는데 우변 x에다 대입하지 않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모든 x에다가 다 대입해 줘야 되는 거야, 수치를. 뭐 여기 x는 대입했는데 여기는 안 하고 뭐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다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시면 얘도 잘 못 풀어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문제거든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인데요. 이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항식 누구를 모르냐면 다항식 fx를 몰라요. I don't know. 전혀 모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때 어떻게 하냐? 이 모르는 거를 우리가 왕따 시킨다는 거를 조금 영어로 하면 요즘 뭐 패싱 한다고 그러던데 들어봤어요? 패싱? 패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얘랑 곱해지는 앞에를 뭐로 만들어주는 거냐면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주면 뭐 모르지만 fx를 모르지만 0과 곱하면 뭐가 나오지 시연아? 0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미지수가 몇 개냐면 몇 개냐? 우리 연선아 미지수 몇 개죠? 우변의 미지수 몇 개죠? 2개죠. x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미정계수가 2개가 있단 말이야. 미정계수가. 그러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해.
이때 다행스럽게도 이 앞에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대입할 게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가 되죠? x가 뭐일 때죠?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잖아요. 두 번째로 x제곱이 뭐가 될 때죠? x제곱이 뭐가 될 때? 2일 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 대입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패싱하는 가장 좋은 방법, 계속 0을 곱해주는 거예요. 난 널 모르는데 넌 이제 0으로 곱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네가 뭔지 모르지만 0으로 곱한 순간 넌 어차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일명 왕따 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수학에서 이제 왕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연선아? x제곱 아니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인 거지 그냥. 네. 왜냐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다 0인 거예요. 네. 그냥 0이랑 곱하면 다 0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좌변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아니 다 0이랑 곱했잖아. 뭐 나머지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랑 0이에요. 그냥 하나 0 되면 그냥. 그 우변은 뭐 남냐? 마이너스의 4제곱이니까 1. 얘는 A 더하기 B. 우변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아니요. 없죠? 다시 두 번째. x제곱에 2 대입할 겁니까? 그럼 좌변 뭐가 됩니까? 희연아. x제곱에 2 대입할 거야. 좌변 뭐 돼요? 0이죠. 그럼 x 4제곱은 얘 제곱이죠? 그럼 몇이 되는 거야? 4.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x제곱에 2 대입하면 2a 더하기 뭐가 나오는 거죠? b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들을 보면 수치 대입법을 할 때 거의 어떤 수치를 대입하죠? 저 곱하는 게 뭐가 되는 걸 대입하고죠? 계속? 희연아? 0 되는 거. 그러니까 항등식의 핵심은 0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치를 대입한다? 0 되는 거 대입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랑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fx는 넌 모르겠지만 넌 패싱 당한 거야. fx 구하지 않아도 a, b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fx 구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fx는 구하고 싶다. 어떻게 구하면 되냐? a, b 찾았죠? 네. 얘네들로 나누면은 뭐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구할 이유가 없죠. a, b를 찾는 데는. 미안하지만 왕따가 된 거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연방은 뭐 못하는 사람 있나요? 빼면 되나요? 네. 뭐 빼면 0이고 1에서 4 빼면 마3, a에서 2a 빼면 마이너스 a 없어지고 그럼 a는 마3이 됩니다. 이게 마3이 되면 b는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0을 곱하게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많이 써요 우리가 0을 곱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x값을 대입하는 거죠. 수치에다 대입하는 거죠. 자, 1회 3번까지 풀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슬프지만. 자, 1회 3번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우리 연선이가 선생님 저는 계수비교법을 쓰겠습니다. 좌변을 세제곱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늠름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슬퍼질 수 있다. 자, 이거를 이제 계수비교법을 쓰려면 좌변을 어떻게 하면 된다? 연선아? 전개하면 되겠지만 전개하면 너무 슬프겠죠? 근데 이런 거는 뭐로 푸는 게 좋냐? 구하는 게 a제곱 더하기 a1 더하기 이거니까 x에다가 수치를 대입하는 게 빨라요. 네. x에다 뭐 대입하면 되죠? 1이죠. 이런 문제들은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잘 들어봐. 이거를 계수비교법으로 풀려고 그러면 좌변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하려다 복잡하잖아? 절대로 이거는 계수비교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x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잘 보세요. 이게 x 획승이잖아. 이게 3만 돼도 3의 획승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입하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0, 1, 마이너스 1만 대입합니다. 대입하는 거. 왜냐면 나머지 거 대입하잖아요. 그럼 계산이 되게 괴랄해져요.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뭐 3의 흡수만 해도 벌써 재밌잖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00% 계수비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골리고 싶어? 약 올리고 싶어? 너네 한번 노가다 해봐라. 죽어봐라. 그러지 않은 이상은 계수비법으로 내지를 않아요. 무조건 수치대입법으로 내고요. 수치대입법으로 낼 때도 이 x도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뭐 대입하면 답이 나오냐면 x에 0, x에 1, x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걸 대입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문제죠. 이거는 이제 a0 프로 받을 테니까 x 1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뭐 나오고 1 대입하면 2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몇이냐? 4의 3승이 되는 거고 1 대입하면 a0, a1, a2 해서 a6까지 더하도록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0부터 답은 4의 3승이 됩니다. 답은 6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게 되는 대표적인 항등식 문제가 되겠다. 자, 필강 여기까지 하시고요. 숙제는 또